안녕하세요. 라펙터의 나윤석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 유튜브 채널이 지금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칼럼 읽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목이 좀 재미있습니다. 삼각반태는 왜 그렇게 태어나야만 했는가? 태어나자마자 욕만 엄청나게 먹고 페이스리프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뚝 떨어졌었던 그 삼각반대가 그렇게 태어나야만 했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 아반떼 신형이 출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하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요즘에 디자인 잘하잖아요. 요즘 일본 차들 보면 안습이라고 하죠. 일본 차들은 야 디자이너 엔지니어가 아니야? 어쩜 저렇게 차가 이상하게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차 디자인은 요즘에 세계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시장의 디자인 흐름도 리드하는 부분도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디자인을 저희가 리드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모델, 사실은 YF 소나타로 거슬러 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나타 이야기로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삼각반대로 다시 돌아올게요. 삼각반대. 이 차가 왜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을까? 사실은 그 힌트가 되는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네시스 G90입니다. 제네시스 G90. 갑자기 제네시스의 기함을 왜 꺼내들까요? 자, 이 제네시스 G90는 사실은 EQ900라고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었던, 원래는 에쿠스 후속 모델이었는데 제네시스가 브랜드로 독립을 하면서 졸지에 제네시스 브랜드의 기함이 되었어야 됐던 모델. 해외에서는 G90로 불려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에쿠스의 고정 고객들을 놓칠 수가 없어서 에쿠스의 이름을 그 자리에 좀 남겨놓기 위해서 EQ900라고 하는 약간 하이브리드가 된 이름이 들어갔었던 그 차. 그 차를 바탕으로 해서 페이스리프트가 되었던 G90에서 삼각반대의 이야기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G80 세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G80를 보시면서 사람들 우와 디자인 정말 죽이는데 그 G80 디자인을 놓고서 디자인 나쁘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공개되었던 GV80에 대해서는 호오가 조금 갈릴 수는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 이거 되게 육감적이다, 한 덩어리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차가 되게 낯설다, 좀 이상하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nyway, 어찌되었건 간에 이 GV80나 G80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는 테마가 있습니다. 육감적인 바디 실루엣입니다. 이게 완전 직선으로 쫙 펴진 게 아니고 보면은 지붕 라인도 그렇고 옆에 이제 도어를 가로지르는 캐릭터 라인도 그렇고 상당히 육감적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적인데 그게 그냥 동물적인 게 아니라 되게 풍만하면서도 탄탄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라인이 되게 힘이 있다. 그러면서도 뻣뻣하지 않다. 근데 그렇게 육감적이고 이제 이 곡선이 많은 라인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곡선만 놔두게 되면 차가 물컹해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좀 흐리멍텅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보면은 이 크레스트 그릴이 크게 앉아 있고 헤드라이트가 딱 이렇게 두 라인으로 있고 뒤쪽까지도 이렇게 투 라인으로 옆에 깜빡이 라인을 통해 가지고 투 라인으로 가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차를 갖다가 떡 하고 나서 이렇게 쫙 둘러싸서 이 육감적인 바디 라인을 한번 딱 이렇게 조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동적이면서 동시에 보수적이기도 하고 틀도 잡혀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GV80에 비해서는 제 생각에는 GV80에 비해서는 G80가 훨씬 더 타이트하고 세련되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SUV들은 옆 면적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을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표현을 할까. 그리고 앞뒤는 뭉툭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뭉툭하지 않게 그리고 세련되게 만들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단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요. 이 지붕에서 만들어지는 이 바디 실루엣이 차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장 주도할 수 있게끔 옆부분 라인이 이미 타이트하고 그리고 거기에 캐릭터 라인 하나만 더 들어가게 되면은 차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미 조형이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G80를 저는 뭐 당연히 몇 달 전에 봤죠. 그때 봤을 때 GV80하고 같이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G80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 없어요. 이 차는 그냥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이 차는 기존에 있었던 차도 너무 지루한 디자인은 아니었는데 이 차는 정말 역동적이면서도 고급지네요. 그래서 이 차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GV80에 대해서도 사실은 낯설다 아니면은 뭐 조금 그동안 봐왔던 것 같지 않다? 라고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디자인도 낯설어서 그렇지 나쁘다는 얘기는 별로 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GV80는 이제 보면은 이제 옆에서 보면 이게 지붕 라인이 이 앞에 윈드실드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뒤로 쭉 떨어지고 이렇게 테일게이트가 딱 이렇게 돼서 가만히 있어도 무슨 파워보트가 이렇게 팍 가속할 때 앞에 확 들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역동적인 옆모습이 상당히 에너지가 느껴진다. 그런데 앞에 크레스트 그릴이 SUV니까 더 크잖아요. 그게 이제 보수적이면서도 뭐라 그럴까 좀 범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어떠한 무게감을 만들어낸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테일 램프,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쪽에 이 두 줄은 이건 너무 두 줄 아니냐. 너무 전형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얘기 돌아올게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투줄이래. 이 투 라인의 이 헤드라이트, 쿼드 램프라고 하죠. 이거하고 옆에서 봤을 때 이 방향지시등, 사이드 마커 램프도 두 줄. 그리고 뒤로 가가지고서 테일 램프도 두 줄. 요 디자인 포인트는 G90, 그러니까 EQ90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앞 얼굴의 경우에는 뭐 어차피 보수적이고 근엄해야 되는 그리고 강력해 보여야 되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기함이다. 이 이미지는 에쿠스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앞 얼굴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옆을 지나서 뒤로 가면서 얘기가 조금 엉킵니다. 왜냐? 이 G90의 바디 라인은 원래 그냥 대형 리무진의 라인이에요.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벤츠 S클래스처럼 곡선과 직선이 어우러져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면과 직선이 만들어진 아주 보수적이고 전형적인 고급 세단의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역동성이 있어야지 그거를 이 두 줄로 이렇게 딱 둘러싸는 것이 뭔가 이렇게 포장을 딱 해서 띠를 두는 것처럼 차의 어떠한 그 균형감, 정형감 이런 부분을 만들어 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미 바디 쉐입 자체가 실루엣 자체가 보수적이고 그렇게 근엄한데 이거를 띠를 두른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어울리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가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동성을 좀 일부러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두 줄이 와서 이 디펜더 쪽에서 보면 이렇게 한 줄로 수렴을 하죠. 근데 그 수렴을 하는 라인이 이렇게 뭐 이제 그 부채꼴처럼 이렇게 쫙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쪽으로 줄에서 그냥 모여요. 그리고 캐릭터 라인이 아래쪽으로 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딱 어깨 라인이 높아서 쭉 가줘야지 이렇게 딱 리무진에서 앉아서 옆을 볼 때 내 어깨 라인이 딱 이만큼 있는 것처럼 보여서 다른 차한테 나의 존재감을 보여주는데 그게 조금 더 내려가 앉게 되니까는 약간 처진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G90를 봤을 때 그 디펜더 쪽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때 제가 이상엽 전무님한테
그 현대차 디자인을 담당하시는 이상엽 전무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인터뷰 비슷하게 하다가 전무님 G90 디자인 정말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무슨 대답을 바라고 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참 제가 짓궂었던 거 인정합니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거기에서 이건 뭔가 좀 끼워 맞춘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네시스 G90 이야기를 하느냐. 자, G90가 그렇게 무리수를 넣어가면서 옆에 어거지로 이 라인을 맞추고 이 디자인 요소들을 차에다가 집어넣는데 그것과 똑같은 일이 아반떼에도 일어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아반떼는 그동안에 보면 수더분한 준중형 세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준중형 세단이 갑자기 막 삼각형으로 막 해가지고 정말 뭐 이게 되게 전위적이라고 할까? 이 정도의 차체 디자인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편적으로는 제네시스 G90가 GV80와 G80가 가지고 올 디자인을 좀 일부분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삼각반대도 새로 나올 아반떼가 보여줄 디자인의 요소를 일부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나올 아반떼는 지금까지의 아반떼하고는 정말 다를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사납고 정말 뭐랄까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서리가 이 삼각형이라는 거는 예각이 만나잖아요. 그 예각이 살아있는 뾰족뾰족한 디자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한 차가 나올 거다. 그럼 아반떼의 색깔을 그렇게 확 뒤집다 보니까 옛날 바디 실루엣을 가졌던 아반떼에서 완전히 새로운 아반떼로 가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페이스리프트는 정말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객들을 조금씩 글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약간 힌트는 줘야지 나중에 여기서 이게 빵 하고 나왔을 때 어이쿠야 이러고서 충격을 받아서 아반떼에서 떠나가는 그런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조금씩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방주사가 좀 아픈 거야. 이 둘 사이의 갭이 많이 크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왜 아반떼는 그렇게 변신을 하려고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반떼의 변신은 전체 세단의 변신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자, 같은 브랜드인 현대에서 소나타가 LF 소나타, YF 소나타가 아까 디자인을 한번 혁신을 했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LF 소나타가 다시 보수적으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밋밋해요. 차는 좋아졌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많이 바꿔봐 해서 바꾼 게 소나타 뉴 라이즈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차가 이번 소나타죠. 이 신형 소나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소나타 프레젠테이션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상엽 전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소나타를 아빠 차의 자리에서 해방시켜주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형 세단이 맡아왔었던 패밀리카의 자리에서 이제 세단을 놓아주고 좀 더 감성적이고 퍼스널한 시장으로 가겠다. 그리고 비슷한 행보를 했던 게 그랜저입니다. 이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는 페이스리프트라고 말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왕창 바뀌었죠. 휠 베이스까지 바뀌고 앞 얼굴 완전히 바뀌고 뭐 완전히 다 바뀌었죠. 그런데 이 차도 보면은 앞에서 볼 때만큼 최소한 정말 파격적이잖아요. 그래도 그랜저이기 때문에 이 슬로건이랑 광고 캠페인을 할 때 보면은 성공이란 말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 이제 2019년, 20년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은 그랜저가 처음 나왔을 때 30년 전에 성공하고는 다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ASMR을 유튜브에 올려서 넌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거야? 라는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하지만 그랜저 타고 나서 우리 아들 성공했네 얘기를 들었던 그 아들의 광고처럼, 아, 이제는 성공이라는 것도 옛날하고는 좀 다른 천편일률적인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현대의 기암이라고 하는 그랜저도 옛날처럼 천편일률적일 필요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세단이 천편일률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원천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SUV의 득세입니다. SUV가 20세기 말, 21세기 초 들어서 이 크로스오버 SUV들이 막 강세를 일으키고, 처음에는 이제 좀 더 라이프스타일, 뭐 캠핑, 레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산타페 TM이 나오면서 사실은 차가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산타페 TM이 나오면서부터 뒷좌석에 애가 있는지 자동으로 감지해주고, 그리고 뒤에서 다가오는 차가 있을 때는 문 열지 않도록 뒷좌석을 경고해주고, 이거 완전히 애들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패밀리카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산타페 TM은 이제는 패밀리카는 SUV다. 실제로 주행 질감도 옛날 SUV에 비해서는 훨씬 세단같이, 그리고 세단을 타던 사람도 별 이질감 없이 SUV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러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보편 타당성이 강조되는 쪽으로 SUV의 성격이 변신합니다. 즉 1950, 60년대 이후로 이 3박스 나치백 세단이 담당을 했었던 이 패밀리카의 역할을 이제는 크로스오버 SUV가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단은 어떻게 하죠? 딴 길 찾아가야죠. 그래서 세단은 이제는 패밀리카의 성격에서 좀 더 퍼스널카, 그리고 합리적인 성격에서 좀 더 감성적인 성격으로 가겠다. 그래서 소나타가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랜저가 그렇게 변신을 한 겁니다. K5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것과 일맥상통해서 준중형 세단인 아반떼도 변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준중형 시장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준중형 시장은 세단이고 SUV이고 다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세단은 지금 뭐 솔직히 보면 아반떼 그리고 K3 두 개밖에 안 남았죠. SM3는 이번에 단종이 되면서 SM3의 자리를 XM3가 대신하겠다. 그래서 르노 삼성은 XM3가 소형 SUV 시장에도 가지만 준중형 세단 시장도 담당을 합니다. 그만큼 준중형 세단 시장은 오그라듭니다. 중형 SUV하고 소형 SUV 사이에서 준중형 SUV도 지금 힘들어요. 자, 중형 SUV 시장 커져 나가죠. 산타페, 소렌토, 뭐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준중형 SUV에 직격탄을 준 놈이 누굴까? QM6. QM6는 사실은 지금 다른 중형 세단보다 반 칸 작아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셀토스예요. 셀토스는 소형 SUV 치고는 소형 같지 않아요. 생긴 것도 좀 보수적인 데다가 좀 커 보이기도 하고 옵션도 잔뜩 있고 가격은 조금 높지만 그래도 준중형보다 싸고 신형이잖아. 그래서 지금 준중형 SUV는 그래도 어떻게 기회를 볼 수 있을까 보다 하면서 이제 금년에 투싼하고 스포티지가 신형이 나오죠. 하지만 아반떼 세단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형태를 취해서는 미래가 없다. 언제까지 1600, 1700만 원의 옵션 다 껴주는 밸류팩으로 해서 마진 다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 차를 팔아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리고 메이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파는 차라면 솔직히 이문이 조금 더 남는 소형 SUV 파는 게 낫지. 따라서 준중형 세단은 좀 더 강하게 갑니다. 우아하고 감성적이고 좀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나는 중형 세단의 방향보다는 준중형 세단은 좀 더 강하고 좀 더 직설적이고 다이나믹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단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아반떼는 엄청나게 변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힌트는 이미 K3에서 어느 정도 봤습니다. K3가 보면은 이 보네트도 되게 낮게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디자인보다는 훨씬 강하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물론 아반떼는 그거보다 훨씬 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단이 왜 변하니? 그리고 삼각반떼 왜 그랬니?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갈 건지. 삼각반떼 이야기하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디자인 하시는 분들하고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참 얘기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품 기획팀에서 정말 기준을 잘 잡고 가야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삼각반떼가 디자인은 어쨌든지 간에 격해졌어요. 좋든 싫든. 어쨌든 격해졌는데 제가 시승회에 가서 타보고 나서 아이고 이거 에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 샤시 쪽은 더 매끄럽고 더 승차감이 좋고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각반떼처럼 디자인이 격해졌다면 이 라이드라든지 조종 핸들링 쪽에서도 약간 더 예리해지는 맛이 있어야 되고 좀 더 타이트해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차는 기존 아반떼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련되고 매끄럽고 잘 익은 농염한 차가 됐어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서 와 하고 젊은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시승을 해보고 나서 이거 엄마 차잖아. 그런데 그 차를 타면은 더 만족할 만한 엄마들은 그 외모 때문에 눈 째진 저 어떻게 타 하면서 오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왔던 고객은 라이드에 실망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만족할 만한 고객은 오지도 않고 이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차는 처음부터 컨셉을 잘 잡고 그 컨셉이 쭉 이어져서 제품의 마무리 단계까지 이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럴싸하고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생기거든요. 요즘 현대 기아차는 그 부분 되게 잘합니다. 자, 다음 편에는 소나타와 K5. 왜 K5가 몰라보기에 선전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 안녕.